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만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한 사람의 통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나르시시스트와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번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빛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굳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맞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사실을 들이밀고 대면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을 캡처했고 영상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는 정황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발뺌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 이런 죄책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라는 사실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중독적인 행동에 빠져들었던 그 모든 순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어렴풋이 혹은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맞서는 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다시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굳이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하는 걸까? 그 대면을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인가요? 아니면 관계의 회복인가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대면을 개선의 기회가 아닌 대응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시 나르시시스트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 이 사람이 아직 나를 떠날 생각은 없구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걸 보니 아직 희망이 있구나. 잘 구슬리고 이번만 잘 넘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동에 나서기보다 말로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지,
어떻게 당신을 다시 조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당신이 아무 말 없이 행동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당신의 삶에서 그들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말로 당신을 붙잡을 기회조차 사라진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들의 입으로 직접 자백을 들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관계를 끝내는 필수적인 의식인 것처럼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상처 준 사람의 허락이나 자백이 정말로 필요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백을 갈망하는 마음은 오히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대면하고도 결국 그들을 떠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더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절대 들키지 않을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속이려 들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들이 잠시나마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간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일 뿐, 날이 개면 그들은 어김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강력하게 맞서서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히면 그들이 충격으로 바닥을 치고 그제야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을까?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마치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주사위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제안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특정 숫자가 나오면 당신은 억만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숫자가 나오면 당신은 목숨을 잃습니다.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입니다. 당신은 그 주사위를 던지시겠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그런 불확실한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게 마무리나 종결을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어떤 종류의 클로저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그 관계 속의 인질처럼 붙잡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마무리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또 다른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애원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을 말려 죽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이제 제가 왜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와 맞서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했는지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에 흠집이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정보를 쥐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당신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칠 리 없어. 당신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당신을 위협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뱉은 위협은 그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의사, 교수, 군인 등 그 직업이 곧 자신의 정체성인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불륜이나 비리를 폭로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라는 폭탄을 제거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흥분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복수심이나 분노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에서 안전하게 벗어나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아이들 문제 등으로 인해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떠나는 길에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담담하게 적은 편지 한 통을 남겨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당신의 입장을 전달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당신의 감정과 인생이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하여 당신만의 새로운 막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불완전함 때문에 당신의 고귀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현명한 선택은 때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 속에 평안이 함께.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만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한 사람의 통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나르시시스트와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번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빛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굳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맞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사실을 들이밀고 대면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을 캡처했고 영상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는 정황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발뺌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 이런 죄책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라는 사실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중독적인 행동에 빠져들었던 그 모든 순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어렴풋이 혹은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맞서는 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다시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굳이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하는 걸까? 그 대면을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인가요? 아니면 관계의 회복인가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대면을 개선의 기회가 아닌 대응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시 나르시시스트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 이 사람이 아직 나를 떠날 생각은 없구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걸 보니 아직 희망이 있구나. 잘 구슬리고 이번만 잘 넘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동에 나서기보다 말로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지, 어떻게 당신을 다시 조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당신이 아무 말 없이 행동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당신의 삶에서 그들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말로 당신을 붙잡을 기회조차 사라진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들의 입으로 직접 자백을 들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관계를 끝내는 필수적인 의식인 것처럼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상처 준 사람의 허락이나 자백이 정말로 필요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백을 갈망하는 마음은 오히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대면하고도 결국 그들을 떠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더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절대 들키지 않을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속이려 들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들이 잠시나마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간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일 뿐, 날이 개면 그들은 어김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강력하게 맞서서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히면 그들이 충격으로 바닥을 치고 그제야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을까?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마치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주사위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제안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특정 숫자가 나오면 당신은 억만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숫자가 나오면 당신은 목숨을 잃습니다.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입니다. 당신은 그 주사위를 던지시겠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그런 불확실한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게 마무리나 종결을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어떤 종류의 클로저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그 관계 속의 인질처럼 붙잡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마무리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또 다른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애원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을 말려 죽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이제 제가 왜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와 맞서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했는지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에 흠집이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정보를 쥐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당신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칠 리 없어. 당신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당신을 위협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뱉은 위협은 그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의사, 교수, 군인 등 그 직업이 곧 자신의 정체성인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불륜이나 비리를 폭로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라는 폭탄을 제거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흥분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복수심이나 분노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에서 안전하게 벗어나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아이들 문제 등으로 인해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떠나는 길에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담담하게 적은 편지 한 통을 남겨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당신의 입장을 전달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당신의 감정과 인생이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하여 당신만의 새로운 막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불완전함 때문에 당신의 고귀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현명한 선택은 때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 속에 평안이 함께.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만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한 사람의 통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나르시시스트와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번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빛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굳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맞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사실을 들이밀고 대면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을 캡처했고 영상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는 정황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발뺌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 이런 죄책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라는 사실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중독적인 행동에 빠져들었던 그 모든 순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어렴풋이 혹은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맞서는 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다시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굳이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하는 걸까? 그 대면을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인가요? 아니면 관계의 회복인가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대면을 개선의 기회가 아닌 대응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시 나르시시스트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 이 사람이 아직 나를 떠날 생각은 없구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걸 보니 아직 희망이 있구나. 잘 구슬리고 이번만 잘 넘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동에 나서기보다 말로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지, 어떻게 당신을 다시 조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당신이 아무 말 없이 행동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당신의 삶에서 그들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말로 당신을 붙잡을 기회조차 사라진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들의 입으로 직접 자백을 들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관계를 끝내는 필수적인 의식인 것처럼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상처 준 사람의 허락이나 자백이 정말로 필요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백을 갈망하는 마음은 오히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대면하고도 결국 그들을 떠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더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절대 들키지 않을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속이려 들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들이 잠시나마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간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일 뿐, 날이 개면 그들은 어김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강력하게 맞서서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히면 그들이 충격으로 바닥을 치고 그제야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을까?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마치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주사위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제안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특정 숫자가 나오면 당신은 억만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숫자가 나오면 당신은 목숨을 잃습니다.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입니다.
당신은 그 주사위를 던지시겠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그런 불확실한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게 마무리나 종결을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어떤 종류의 클로저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그 관계 속의 인질처럼 붙잡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마무리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또 다른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애원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을 말려 죽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이제 제가 왜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와 맞서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했는지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에 흠집이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정보를 쥐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당신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칠 리 없어. 당신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당신을 위협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뱉은 위협은 그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의사, 교수, 군인 등 그 직업이 곧 자신의 정체성인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불륜이나 비리를 폭로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라는 폭탄을 제거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흥분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복수심이나 분노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에서 안전하게 벗어나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아이들 문제 등으로 인해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떠나는 길에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담담하게 적은 편지 한 통을 남겨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당신의 입장을 전달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당신의 감정과 인생이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하여 당신만의 새로운 막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불완전함 때문에 당신의 고귀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현명한 선택은 때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 속에 평안이 함께.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만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한 사람의 통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나르시시스트와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번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빛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굳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맞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사실을 들이밀고 대면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을 캡처했고 영상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는 정황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발뺌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 이런 죄책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라는 사실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중독적인 행동에 빠져들었던 그 모든 순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어렴풋이 혹은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맞서는 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다시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굳이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하는 걸까? 그 대면을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인가요? 아니면 관계의 회복인가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대면을 개선의 기회가 아닌 대응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시 나르시시스트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
이 사람이 아직 나를 떠날 생각은 없구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걸 보니 아직 희망이 있구나. 잘 구슬리고 이번만 잘 넘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동에 나서기보다 말로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지, 어떻게 당신을 다시 조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당신이 아무 말 없이 행동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당신의 삶에서 그들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말로 당신을 붙잡을 기회조차 사라진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들의 입으로 직접 자백을 들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관계를 끝내는 필수적인 의식인 것처럼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상처 준 사람의 허락이나 자백이 정말로 필요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백을 갈망하는 마음은 오히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대면하고도 결국 그들을 떠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더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절대 들키지 않을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속이려 들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들이 잠시나마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간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일 뿐, 날이 개면 그들은 어김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강력하게 맞서서 그들에게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히면 그들이 충격으로 바닥을 치고 그제야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을까?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마치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주사위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제안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특정 숫자가 나오면 당신은 억만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숫자가 나오면 당신은 목숨을 잃습니다.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입니다. 당신은 그 주사위를 던지시겠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그런 불확실한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게 마무리나 종결을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어떤 종류의 클로저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그 관계 속의 인질처럼 붙잡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마무리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또 다른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애원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을 말려 죽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이제 제가 왜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와 맞서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했는지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에 흠집이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정보를 쥐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당신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칠 리 없어. 당신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당신을 위협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뱉은 위협은 그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의사, 교수, 군인 등 그 직업이 곧 자신의 정체성인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불륜이나 비리를 폭로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라는 폭탄을 제거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흥분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복수심이나 분노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에서 안전하게 벗어나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아이들 문제 등으로 인해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떠나는 길에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담담하게 적은 편지 한 통을 남겨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당신의 입장을 전달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당신의 감정과 인생이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하여 당신만의 새로운 막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불완전함 때문에 당신의 고귀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현명한 선택은 때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 속에 평안이 함께.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만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한 사람의 통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나르시시스트와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번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빛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굳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맞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사실을 들이밀고 대면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을 캡처했고 영상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는 정황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발뺌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 이런 죄책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라는 사실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중독적인 행동에 빠져들었던 그 모든 순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어렴풋이 혹은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맞서는 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다시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굳이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하는 걸까? 그 대면을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인가요? 아니면 관계의 회복인가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대면을 개선의 기회가 아닌 대응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시 나르시시스트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 이 사람이 아직 나를 떠날 생각은 없구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걸 보니 아직 희망이 있구나. 잘 구슬리고 이번만 잘 넘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동에 나서기보다 말로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지, 어떻게 당신을 다시 조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당신이 아무 말 없이 행동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당신의 삶에서 그들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말로 당신을 붙잡을 기회조차 사라진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들의 입으로 직접 자백을 들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관계를 끝내는 필수적인 의식인 것처럼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상처 준 사람의 허락이나 자백이 정말로 필요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백을 갈망하는 마음은 오히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